안녕하세요. 고아비비 진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점점 무력감이 들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그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노력해도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그냥 포기하거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하며, 오늘은 이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학습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은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본성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생긴다는 의미이고, 그러므로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코끼리 신드롬이라고도 불립니다. 쇠사슬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코끼리는 쇠사슬을 풀어주어도 탈출하려 하지 않고 묶여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무력감은 우리가 상황을 개선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18년 전 2002년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14살의 소녀 엘리자베스 스마트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사건에서 학습된 무력감이 사람을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는 2002년 6월 5일에 그녀의 방에서 브라이언 미첼에 의해 납치됩니다. 그녀는 유괴된 지 9개월 만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부요한 동네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겨우 18마일 떨어진 샌디시에서 구출됩니다. 저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공부했고 9년을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더 관심이 갔습니다. 유괴 후 유괴범은 솔렉시 외곽에 있는 깊은 산속으로 엘리자베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괴범의 아내 완다 바르지를 만납니다. 엘리자베스의 증언에 따르면 완다가 엘리자베스의 발을 씻기고 그녀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고 긴 로브로 갈아입으라고 요구했고, 엘리자베스가 거부하자 완다는 미셸에게 말해서 미첼이 그녀의 잠옷을 찢어버리게 하겠다고 윽박지릅니다. 갈아입고 나자 유괴범은 엘리자베스를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하고 14살 소녀를 강간합니다. 유괴범은 앞으로 자신이 반그리스도들과 싸울 때 같이 동행하기 위해 납치될 여러 처녀 신부들 중에 첫 번째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를 도망가지 못하게 쇠줄로 발목에 묶어 텐트 옆 나무에 묶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터란 이름으로 새 이름을 짓고 수도 없이 그녀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귀에 밝히도록 협박하고 매일 그녀를 겁탈했고 어느 날은 하루에 여러 번 범했다고 합니다. 포르노 잡지를 억지로 보게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자주 술과 마약을 먹이고 굶기고 쓰레기 같은 음식물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유괴범은 엘리자베스를 여러 번 공공도서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머리에 스카프를 씌우고 변장을 시켜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괴된 지 2달이 지난 2002년 8월에 솔트레이크시 공공도서관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띄는 옷차림에 도서관 직원이 주의 깊게 그들을 관찰하다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왔고 유괴범 미첼에게 질문을 합니다. 미첼이 딸과 아내이며 종교적 이유로 여자는 공공장소에서 베일을 벗을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하자 경찰은 완다와 엘리자베스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엘리자베스는 나중에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이 오자 완다가 나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했고 미첼은 책상 밑으로 나의 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멀어지는 경찰을 바라보며 절망했고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로서리도 가고
레스토랑에도 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학습된 무력감과 두려움에 마비되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자신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궁에 빠지는 듯 싶던 이 사건은 4달이 지난 10월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엘리자베스와 같은 방을 쓰던 여동생이 유괴가 일어나던 밤에 자는 척하며 들었던 유괴범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그는 이전에 지붕 수리와 정원 일을 위해 잠시 고용했던 임마누엘이라는 실업자였습니다. 가족은 즉시 기억나는 대로 유괴범의 얼굴 스케치를 그려 미 전역의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얼굴을 알아본 유괴범의 친척이 그의 최근 사진을 제공하여 방송에 그의 사진과 몽타주를 같이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2003년 3월에 유타주 샌디에서 유괴범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 2번에 걸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고 유괴범은 체포되고 엘리자베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괴범의 아내 완다는 15년형의 형을 마치고 2018년에 석방되었고 유괴범 미첼은 2011년에 2번의 종신형이 확정되어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올해 32살이 된 엘리자베스는 강연도 하며 아동보호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유괴 사건은 책으로 출판되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2012년에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유괴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유괴범에게 처음 강간을 당했을 때 자신이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느꼈고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엄마 아빠와 가족은 처참히 망가진 자신을 그래도 사랑해 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많은 사랑이 엘리자베스의 오늘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마음속에 강한 생명력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즘처럼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학습된 무력감은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고 좌절, 포기, 수동적이며 동기부여가 낮고 미루는 경향이 있으며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 특히 자녀를 사랑과 연민으로 대하면서 강한 생명력을 키워줍시다. 힘든 시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엘리자베스처럼 더 강해진 모습으로 행복한 미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 유튜브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